한 2분 정도만 조금만 대기하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 놨다가 세션 종료 후 Q&A 시간에 한번 같이 봐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호응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잘 들어오고 계셔서 네. 오늘 저희가 아무래도 좀 시기가 이런 시기다 보니까 신청을 워낙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청 인원이 다 못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아마 내용도 좀 저희가 많이 전달드리기 위해서 알차게 준비하다 보니 조금, 좀 따라하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거 잘 들어주시면 저희가 세션 종료 후에 이 녹화 파일과 함께 자료를 다 송부를 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저희 이야기 나누는 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정말 호응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팅창 보고 계시죠, 네, 네,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 지금 3시 2분 정도 돼서요. 지금 몇 명 정도 들어와 주셨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쯤 시작해도 될까요? 2분만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조금 하고 있자면, 이따가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저희 오늘 김정현 대표님을 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링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현이고요. 저희 회사는 코스메틱도 하고 있고요. 또 겸하여서 AI 웹 서비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저희 김정현 대표님은 작년 한 해 동안 사업 계획서를 무려 100개나 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정부 사업으로부터 한 2.3억 원 정도 지원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노하우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컨설팅 요청도 많이 받고 계셔서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1년 차, 2년 차, 3년 차 미만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을 잘 해나가시다가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좀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 있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중간에 음, 안 들렸어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갑자기 끊겼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또 잘 들리신다.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잘 나오신다고 하네요. 네. 중요한 멘트. 아, 네,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에 1년 차이신 분들도 계시고 정부 지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사업 계획서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를 내신 분도 계시고 또 폐업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부 지원금을 또 잘 타내서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한 시간이 너무 짧지만 좀 임팩트 있게 에센셜만 모아서 정보를 드리고자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드릴 내용도 워낙 많으니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 여러분, 저희가 녹화본도 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예, 좀 그래도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저희 또 진행 그 요원이 잘 관리하고 네, 있으니까 녹음은 네,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르타 빌더스에서 세일즈단을 맡고 있는 신혜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프링즈의 대표 김정현이고요. 예, 작년에 정부 지원 사업 지원금을 2.3억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고 여러분께 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Q&A를 미리 받아서 저희가 오늘 발표 내용에 녹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캐치해서 같이 녹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세션이 끝나면 저희 녹화본과 자료는 함께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발표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정부 지원 사업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김정현 대표님께서 이 정부 사업의 그 어떤 전반적인 자료들을 다 모아주셨어요.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쓰신 분도 계시고 쓰고 계신 분들 계시고 지금 이제 뜬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외 IP 지원 사업도 떴고요. 지금 글창사 떴습니다. 안 해보신 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0에서 3단계까지의 분들을 위한 자료를 좀 모아봤고요. 그 정부 지원 사업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다양하고, 예, 그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 어디서 얻느냐부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어나서 아침에서 보는 게 한 15개 정도 리스트를 보는데 여러분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5가지 리스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스타트업 들어가시고 스타트업 플러스, 기업마당, 판판대로, RIPC 지역 지식센터. 잠시만요. 네. 정은이 잠시만요. 저희 그럼 마이크를 노트북으로 바꿔서 할까요? 괜찮을까요? 끊긴다고 하시나요? 음, 녹화도 끊긴다고 하시네요. 노트북 마이크로 송출할게요.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은 끊기지 않고 목소리만 좀 끊기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네. 움직여 볼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옮겼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피드백 저희가 바로바로 조금 더 개선하는 붙어서 할게요. 우리의 스파르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다시 네, 한번 다시 말씀 주시죠. 해볼게요. 네. 네, 여러분 일단은 정부 지원 사업이 너무 많고 또 스파르타 코딩 클럽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관계자는 아니지만 너무 일도 잘하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주고 계시는 곳이고요. 정부 지원 사업할 때 어디서 무엇을 봐야 되고 정보를 어디서 얻지부터가 사실은 되게 막막하시고 또 중요한 건 놓치지 않고 싶고 중요한 거 있으면 다 타서 지원금을 타고 싶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5가지 제가 제안드린 K-스타트업, 스타트업 플러스, 기업마당, 한판대로, RIPC 지식재산센터 이렇게 5가지만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웬만하면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다 이 중에서 보실 수 있고요. 판판대로 같은 경우는 1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자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하는 작은 지원 사업들이 또 모여 있고요. RIPC 지식재산센터 잘 모르실 텐데 이것도 좀 알짜게 백입니다. 제가 요 뒷장에서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 쓰는 시즌 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사업자 등록증 이미 있는데 어떡하죠? 또는 저 폐업했다가 다시 만들었는데요? 또는 저 3년 차예요? 뭐 1년 차예요? 많은 컨디션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이제 꼭 들어갈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또 있고요. 또 사업자 등록증이 꼭 있어야만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 기준으로 써놓긴 했는데요. 꼭 공지가 뜨는 것들을 잘 보신 다음에
어디 뭐 오픈 채팅방이나 카더라 이런 것들보다도 꼭 그 공지사항, 올해 연도 공지사항을 꼭 보시고 또 작년에 비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것도 작년 기준으로 써 놓은 거긴 한데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지원 자격,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 여부, 몇 년 차 여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 여부 다 다르게 적용되니까 꼭 올해 연도 보시고 잘 모르겠어, 헷갈려 하시면 어디 막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꼭 담당자 연락처가 그 지원사 공고에 뜹니다. 거기에서 담당자분께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냥 전화하셔서 저 몇 년 차인데 써도 되나요? 저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저 사업 부문에 해당이 되나요? 저 폐업한 이력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아, 네. 네. 다음으로. 네, 저희가 사업자 이제 지원 사업 쓰신다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0단계 분들, 아기 단계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 뭐 글창사 많잖아요. 지원금이 뭐 5천에서 1억 5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맥스 1억 5천을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평균 정도 금액을 드립니다. 뭐 1억, 최대 1억 이렇게 하면요. 뭐 그 사업 계획서 어떤 점수에 따라서 5천만 원 또는 6천만 원, 7천만 원, 또 3천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제 통장으로 바로 꽂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파트너십사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돈을 이쪽 개발사에다가 쓰겠습니다. 요 제조업체에다가 뭐 금형 제작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거기 그 업체에다 돈을 꽂아주는 형태예요. 그 예창패, 초창패 다 그런 형식이고요. 그런 형식이고요.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출 바우처 에 협력돼 있는 협력 기관들이 이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사들과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왜 점심 때 보면 회사에서 바우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설명드릴 또 지역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 바우처 사업보다 더 적게 그 지역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와 세 군데 회사, 다섯 군데 회사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금이 꽂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장표 보시는 장표가 바우처잖아요. 바우처는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이거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럼 그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우처 선정이 되시면 그 회사와 뭐 얼마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지급은 그 중기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비용을 그쪽으로 쏴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오지 않고요. 그래서 바우처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바우처 사업은 지금 수출 바우처 오늘 그 중기부 수출 바우처는 오늘 6시에 마감입니다. 그런데 바우처 사업은 매년에 한 3번 정도까지 있습니다. 추가 모집도 있고요. 그래서 K-스타트업이나 뭐 소상공인24 관련 부처 매번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순차적으로 혁신 바우처가 제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올해는 산자부 코트라 수출 바우처가 두 번째 떴고 그 다음에 중기부에서 하는 수출 바우처가 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바우처가 뜹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네, 모든 바우처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선정은 안 되고요. 또는 요거는 중복으로 선정되고 어떤 거는 중복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각 부처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다음에 꼭 관련처 문의해서 저 중복 선정됐는데 중복 선정이 가능합니까? 저 이거 합격했는데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를 꼭 하시면 되고요. AI 바우처는 데이터 바우처 안에 속한 바우처입니다. 네. 데이터 바우처 안에 일반 바우처, 가공, 데이터 가공, 데이터 구매, AI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RP 센터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뭐냐면요. 저 어떤 분야에 계시던 뭐 패키지 디자인, 뭐 카탈로그 디자인, 특허 출원, 상표권 출원, 그다음에 UX, UI 디자인, 뭐 여러 가지들이가 있을 텐데요. 그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처와 연결되어 있는 협력기관과 일을 해서 최대 2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영상 제작, 또는 홈페이지 제작, 또는 패키지 디자인 제작 이런 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특허를 하나 낼 때 비용이 최소 100에서 300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IP 지원 받으실 때 특허는
100에서 300이니까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사 비용으로 하시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디자인적인 거, 영상 제작, UX 이쪽으로 좀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뒤에 장표 세부 지원 과제 보시면 RIPC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앞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해외 쪽 IP 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미 떴어요. 그래서 2월 17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둘러보시고 해외 IP 쪽으로 내가 지원 받고 싶다 하시면은 또 지원하셔도 되고요. 국내 IP 각 이제 부처별 뜹니다. 지역별로 뜹니다. 인천 IP 센터, 경남, 강원, 대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맨 앞에 소개드렸던 5가지 중에 RIPC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역별로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셔서 맨날 들어가셔서 제가 사업자로 등록되는 그 주소지 또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보시면 알짜배기로 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고요. 쭉쭉 2페이지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여기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월별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올해 지금 발표난 거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바우처 떠 있는 것들, 또 그 다음 2월 달로 넘어가시면 아마 예창패, 초창패 뜰 예정이고요. 이거 부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3월 달에 수출 바우처, 혁신 바우처 또 있습니다. 그 쭉쭉 넘기시면 각 분야별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공지가 나온 것들을 모아놨어요. 이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금씩 각 부처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서 12월, 여기서 6월이라고 뜬다고 해놨는데 사실 5월에 떴어요. 7월에 떴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셔서 자주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마다요. 어떤 사업에는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았으면 어떤 사업에는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마 카더라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전 청창사를 졸업했습니다. 청창사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뭐 다음에 초창패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지원 부처마다 되고 안 되고 어디 선정돼서 혜택을 받았으면 다른 어떤 지원 사업은 안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알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예시를 좀 캡처해서 왔는데 이것들도 작년 기준이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만약에 이미 지원 사업 선정을 받으신 분들, 어떤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꼭 관련 부처에 전화하셔서 예를 들면 창중대에 합격했는데 이번에 이번에 초창패에 지원할 수 있나요?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공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면 꼭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지원이 가능한 줄 알고 썼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줄 알고 카더라 때문에 야, 그거 안 된대 해서 안 썼는데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꼭 물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의 사업 부문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뭐 AI 관련 하실 수도 있고, 교육, 뭐 어떤 정부 부처 관련,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게임을 만드시거나 웹 서비스를 만드시거나 제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코스메틱, 바이오 다양한 분야에 계실 텐데요. 결국 저희가 쓰고자 하는 건 정부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 창업가들을 지원을 하고 또 사업을 좀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 마중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좋아요. 저는 이걸 정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 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은 어떤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불편해서 제 친구들이 불편해서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셨더라도 사업계획서, 정부 지원 사업용 사업계획서를 만드실 때는 많은 사람들의 현 시대에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반드시 고민해 보세요. 다 있습니다. 뭐 금형 제작 이것도 반드시 있으실 수 있어요. 또는 어떤 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제작, 직업훈련 제작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텐데 다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점이 사회적 관점에서 유익한지,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회적 관점에서 유익을 주는지도 반드시 연결고리를 만드셔야 되세요. 테마를 섞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가 그냥 화장품을 만들겠다 말고 농가에서 버려지는 어떤 과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겠다라든지 또는 지금 AI가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 없다. 이걸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 불편함을 해결하겠다.
또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겠다라든지 또 뭐 심리 관련한 거 그걸 다루고 싶으시다면 지금 현대인들이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 또는 특정 군에서 굉장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사회적 손실이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사회적 관점에서 마치 뉴스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아갔을 때 시장의 현재 트렌드, 현황을 봤을 때 이 사업이 1억 정도만 큰다, 10억 정도만 큰다 라기보다도 이거는 300억 400억, 500억까지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 힘들겠지만 그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업체를 지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겠고 또 이 사업도 굉장히 확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매출이 잘 날 수 있겠다. 또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수익성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정말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이 회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자료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뒤에 예시로 그럼 어떻게 그거를 보여드려야 하나라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원금을 받으면 보통 이 심사하시는 분들은 베테랑이십니다. 먹튀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았어요.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5천만 원 받고 1억 받고 조금 해보고 폐업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1차 합격하시고 발표를 하실 때라든지 또는 사업계획서를 보실 때 정말 그래 다 좋은데 이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봅니다. 그것이 대표의 역량, 팀 역량, 파트너십을 얼마나 긴밀하게 맺고 있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는지를 그런 데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5번도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 5가지만 가지고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방향성을 잡으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 장표부터는 그 각 세부 내용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좀 임팩트 있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만 가져왔어요. 2번 실현 가능성, 3 성장 전략인데 1번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뭐 문제점, 그다음에 외부 환경, 그러니까 왜 창업하셨어요? 외부 동기, 내적 동기 또는 사회적 동기, 여러 가지 그런 동기들,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것까지는요, 대부분 많이 쓰세요. 거기에 반드시 녹이셔야 될 것은 사회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손실이 얼마이고 이것을 해결했을 때 뭐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 또는 이걸로 인해서 어떤 밸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한다 이런 것들도 쓰셔야 되고 또 내적 동기 이런 거 쓰는 부분이 있어요. 예창피 아마 나올 텐데 내가 하고 싶어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나의 경력, 내가 지금까지 이 현업에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는 일하면서 겪은 것들 그리고 주변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소비자로서 불편했던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녹이셔서 쓰십니다. 거기까지는 어려워도 잘 쓰세요. 근데 이 실현 가능성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포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2, 3번을 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2, 3번 하실 때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세요. 그래서 자, 볼게요. 2-1에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 색깔로 가이드 이제 어떤 글자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막막하다 하시면요. 이 밑에 파란 글씨들을 잘 쪼개서 쓰세요. 여기 보시면 제품 구현 정도, 제작 소요 기간, 제작 방법, 추진 일정 등 기재해라 라고 적혀 있잖아요. 일단 그러면 4가지를 써야 되겠다. 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녹여주세요. 이거의 분량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 공고에 보면 20자 내외, 20장 내외, 30장 내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많이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20장 딱 맞춰야 된다도 아니고 20장 넘으면 탈락 이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계획서 안에 정말 필요한 자료를 정말 우리가 정말 잘 해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지표를 잘 녹여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2-2 보시면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이 말 너무 막막한데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대응 방안인 거지? 이 말조차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쉽게 나와 있습니다. 기능, 효용, 성분, 디자인 측면에서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경쟁사. 그래서 우리 경쟁사 대비 우리 이런 걸 잘할 수 있어요. 경쟁사 1, 2, 3은 이거를 하고 못하고 이게 비용이 비싸고 싸고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잘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것들 잘 읽으신 다음에 한 단어 쪼개서 항목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장 전략에서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에 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어떻게 쓸 거냐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용을 얼마로 잡아야 되냐? 만약에 최대 1억 지원, 최대 1억 1.5억 지원 했으면 그 최대치를 잡고 쓰세요. 예, 그리고 잘 보시면 현금 20%, 뭐 현물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 1억이 이제 지원금 받으신다고 가정을 하시고 또 거기에 20%, 예를 들면 2천만 원 정도를 뭐 현금, 현물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되세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비목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들은 나중에 합격되면 1억으로 쓰셨다 하더라도 3천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 7천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 모릅니다. 그거 다시 여기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탈락하거나 비목이 해당 안 되는 비목을 써서 잘못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목을 당연히 잘 모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때 그 담당자님이랑 소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조달 계획 같은 경우는 이거죠. 지원금을 이만큼 받을 건데 이 사업이 1억 갖고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투자를 받겠다. 또는 난 투자 모르는데 하면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대출을 받거나 융자를 받겠다. 또는 이런 시드머니가 얼마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 부족한 돈은 어떻게 쓰겠다. 또는 뭐를 개발하겠다라고 썼는데 개발자 인건비가 만약에 1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1억을 다 그냥 개발자 인건비 이렇게 쓰면 너무 안 되고 그래서 개발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에서 파트너십인 어떤 팀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비용을 따로 이제 뭐 주고받지 않고도 하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금 녹여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궁금하신 게 이제 그 질문 주신 거 보니까 혼자 일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또는 프리랜서 친구와 뭐 하고 있는데 또는 팀으로 지금 약간 시범팀처럼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팀이냐 아니냐보다도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지금 고용 형태가 아니더라도 또는 급여를 주고 있거나 어떤 직함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서 쓸 때 다 혼자 대표로 있었고 또 어떤 팀원 약간 그 프리랜서 친구 그리고 또는 어떤 약간 인턴 친구 이렇게 해서 잠깐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가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1인이기 때문에 떨어진 경우는 없었어요.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1인이냐 아니냐보다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 규모를 계속 키운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셨을 때 앞으로 어떤 고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쓴다, 안 쓴다가 탈락, 당락 여부를 중요하게 결정짓진 않지만 혹시 아주 유명한 회사 딱 들으면 오 진짜? 이렇게 할 만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미팅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투자 협약을 받으셨다거나 그쪽이 파트너사, 고문사로 있다면은 쓰셔도 됩니다. 신용등급 점수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3년 뒤, 5년 뒤 목표 설정. 너무 어렵지. 이제 거의 다 써가는데 3년 뒤, 5년 뒤 머리 아프다. 그래서 성장 목표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로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저희 1년 차에 3천만 원 벌고 2년 차에 1억, 3년 차에 5억, 10년 차에 10억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제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큰다고 해야 될까 고민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목표로 하는 거 더하기 50%를 조금 더 숫자를 넣어서 조금 과감하게 쓰셔도 됩니다. 뭐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페널티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숫자로,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몇 프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몇 명 고용하겠습니다, 몇 억 매출 찍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안 지킨다고 해서 페널티는 없습니다. 예, 그 외에 그럼 신경 써야 될 거 있나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아할 만한 회사한테 투자를 받았거나 한다면은 꼭 써주시는 이름을 밝히시는 것도 전략이고요. 안 밝힌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투자나 매출 그 자료가 있다면 꼭 써주시고 특허받은 사실이 있거나 출원증 아니면 등록된 거 다 있으면 다 넣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사업을 진지하게 잘 이끌어가고 있다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그럼 어떤 이익들이 있고 고용 창출 얼마, 매출 얼마 이런 식으로 한눈에 잘 보여주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셨던 여러 활동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네트워킹도 가셨을 거고 MVP 모델도 만드셨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설문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 샘플 테스트를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작은 테스트를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잘 녹여서 쓰세요. 아, 이거 도움될까 하시는 것도 다 도움이 되니까 안 쓰시는 것보다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쓰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저는 3년 동안 이걸 해왔습니다. 라기보다는 숫자나 데이터를 잘 보여주시고 이걸 했을 때 몇 프로의 반응이 있었다. 30%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또는 70%의 유입률이 있었다. 몇 명이 클릭했다. 몇 명이 봤다. 몇 시간 동안 뷰수가 일어났다. 또 베타 테스터로 게임을 했는데 몇 명이 유입이 됐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 참여를 해줬다. 이런 여러 가지. 예, 개인 투자도 일단 언급 안 하시는 것보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발표하실 때 물어보실 거예요. 그 개인 투자자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보다는 기업 투자가 훨씬 신빙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더 가점이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투자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얼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업체와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아주 굵직굵직하게 빠르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내용들도 많이 주셔서 함께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전에 수집했던 Q&A들을 하나씩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그래프나 데이터 분석 자료가 많아야 좋은지에 대해서 네.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마 능력치에 따라서 자료가 많으실 수도 있고 자료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분석 자료 같은 경우는 많으면 좋다, 적으면 안 된다라기보다도 한눈에 보기 쉽게 결국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패드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기관에 다른데 출력해서 갖다 주는 것들도 있고 어떤 이 스크린샷 띄워놓고 이렇게 그 프로젝터로 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정부 부처 지침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이렇게 막 몇백 장씩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나가고 지표가 어떻게 되고 잘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그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3단계에 와 있다. MVP 테스트를 했다면. 그리고 지원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이거를 8단계까지 할 거다. 예,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매출 전망에 대해서, 우리의 성장 곡선에 대해서, 테스트 해본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작지만 이런 전망이 이제 예상이 된다. 예상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만드시고 점점 커나가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청창사 합격 기준을 알고 싶다.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이 네.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합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너무 재밌게도 똑같은 사업 계획서를 비슷하게 내는데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써서 탈락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 시점에서 중요하게 점수를 주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밝혀지진 않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뭐라죠? 줄을 잘 서는 게 예를 들면은 충북에서 모집을 했는데 마침 충북의 경쟁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탈락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아마 못 써서 탈락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단지 그 사업 계획서에 녹이실 때는 저희가 개인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말 사회적인 유익성, 사회적 관점에서 도움이 되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매출로 전환해서 고용 창출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네, 청장서는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평가 항목. 네, 여기 보면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이게 나오죠. 근데 너무 모호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그 발표 항목도 보시면 사업 모델에 대한 기술성, 뭐 차별성 같은 거겠죠. 그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업성, 그리고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역량. 근데 사실 너무 형식적인 말들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정말로 유익한 사업이고 지원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우리의 지원금을 딱 먹튀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경력이 있는가, 그리고 팀원을 데리고 올 능력이 있는가, 시장의 전망은 있는 것인가, 있다면 몇 프로, 얼마짜리 시장, 몇백억 시장인가, 소비자들이 진짜로 좋아할 만한 건가, MB 테스트 해봤고 얼마 정도 호응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MVP 제작을 위해 업워크라는 을 통한 해외 풀스택 개발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할 형편이 못 되는 상황이시래요. 이 경우에도 풀스택 개발자를 팀원으로 고용해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투자 유치 후 CTO 채용 예정으로 쓰는 것이 나을까요? 네, 이거 쓰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네, CTO 채용 예정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세영님께서 참여가 확실하지 않은 팀원을 추가해도 되냐고 하시는데,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뭐, 같은 회사의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전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냥 잠깐 같이 해볼까? 라는 팀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고문일 수도 있고, 예,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가 있으실 텐데요. 그것들을 이제 그냥 이제 쓰시기보다는 표로 만들어서 이름 땡땡땡 누구, 이름 안 쓰셔도 되고 쓰셔도 됩니다. 또는 반만 가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쓰시고 누구인지 쓰시고 그 사람이 주로 담당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뭐 어떤 개발, 아키텍처 개발, 아니 금융 개발 또는 뭐 기획, 뭐 기획이면 어떤 기획, 뭐 디자인이면 뭐 UI 디자인, 아니 패키지 디자인, 뭐 여러 가지 뭐 제품 디자인, 모델링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쓰시고 그분의 경력, 뭐 몇 년 차, 3년 경력, 어떤 회사, 뭐 회사가 좀 들었을 때 알만한 회사다 그러면은 무슨 회사에 뭐 지금 재직 중 아니면 무슨 회사에 3년 차 경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데는 회사 이름 쓰지 마세요라고 밑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이름이나 본명을 쓰지 마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시고 있는 일, 그 사람의 경력을 쓰시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우리 사업에 어느 정도의 참여가 되고 있는지 뭐 100%다, 뭐 30%다. 왜냐면 개발 디자인 기획일 경우에는 개발 30, 뭐 디자인 10%, 뭐 20%는 뭐 기획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고란에 아니면 채용 계획, 고용 계획란을 하나 두시고 뭐 5월 달 채용 예정, 뭐 7월 채용 예정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근데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진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고용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렇게 이제 보지도 않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고용하기로 해서 진짜 고용하려고 했는데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페널티가 있거나 하지 않고요. 최대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의 능력치와 이 사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쓰시는 것이 사업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교육 플랫폼이 사업 아이템인데 올해에는 이제 콘텐츠 위주로 만들고 웹사이트, 필터, 대시보드 정도만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MVP이니 기능의 차별성이 올해 꼭 같이 빌드업이 되어야 청창사에서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콘텐츠 MVP는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전환율 수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창업한 지는 2년 반 정도 되어 갑니다. 음.
예, 이분은 어쨌거나 교육 플랫폼 사업을 MVP로 만드셨고, 콘텐츠가 들어간 뭐 영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환율이나 클릭률, 이 콘텐츠를 보는 어떤 비율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준비가 이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을 잘 보여주시고, 단지 이 교육 사업이 조금 한때 3년 전에 굉장히 이제 성장하다, 성숙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폐업하는 이런 플랫폼 사업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보셨을 때, 아, 이거 옛날에 유행했던 그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요즘 이제 다 망했잖아. 그렇게 색안경을 두고 심사위원들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 사업을 곰곰이 한번 보시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고, 이거 잘 될 것 같아? 한번 물어보시고, 그거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피드백을 받으신 어떤 사업 아이템이었다면은 초반에 사회적 동기나 외적 동기, 이게 초반에 그 심사위원분들이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 예전에 이런 플랫폼 사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들이 지금 다 이제 잘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점을 보완했다. 우리는 다른 사업들과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셔야 이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뒷장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육 플랫폼 사업, 그다음에 지금 현장 뜨고 있는 AI 사업이 지금 뜨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마 2년 전부터 이미 웬만한 것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쓰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존에 있는 어떤 것보다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앞쪽에다가 반드시 잘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별화 포인트를 잘 써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웹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개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다양한 분야에서 웹앱을 만드시거나 뭐 홈페이지를 만드시거나 어떤 기술을 만드시거나 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가 되실지는 잘 다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50%, 60% 이상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앱을 만들다고 할게요. 또 웹 서비스를 만든다고 할 때 3천만 원 이상으로는 안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이 커져도 5천만 원 이상은 안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앱이나 웹을 기획하고 개발을 할 때에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UI 개발자, UI UX 기획자들 네, 디자인 하시고 UI 붙이고 개발자분도 UI 개발자, UX 뭐 그다음에 뒤에 코어 개발자, 뭐 서버 개발자, AI 개발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5천만 원 이상으로 쓰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개발하시고 나서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인건비도 주셔야 되고 유지보수도 하셔야 되고 관련 홍보 자료도 만드셔야 되고 뭐 인쇄도 하셔야 될 일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돈을 다 개발비에 투입하시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이란 걸 한번 돌려본다라는 생각으로 그 안에서 분배를 조금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너무 완벽한 스펙, 너무 고스펙으로 만드시지 말고 MVP의 베타 버전을 좀 만든다 또는 지금 만들었던 거를 조금 더 개선한다라는 정도에서 사업의 비용을 구성하시기를 네,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작년 한 해 동안 한번 해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좀 그 구현 수준에 대해서 좀 기대 수준이 높으시다 보니까 한 2, 3천에서 5천 수준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은 수익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아까 이제 설명을 잘 드렸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드리는 음, 이유는 이 수익성이 뭐냐면, 앱이나 웹을 개발하시는 분들 당장 매출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독 모델을 할 경우 바로바로 매출 대비 어떤 효과가 안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웹이나 앱 개발하시는 분들,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지를 하시고 우린 트래픽, 회원 가입 수, 음, 그다음 파트너 가입 수, 이거를 수익성으로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냥 매출이 안 나는 데를 덮어두지 마시고요. 꼭 매출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시키겠다, 또는 클릭률을 높이겠다, 그다음에 파트너사를 계약을 몇 건을 라고 해서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지표를 잘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시장의 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비율이 얼마나 됐다. 우리 사용자가 얼마나 될 것이다라는 것을 수익성이 안 되시면 그렇게 트래픽이나 그런 만족도, 고객의 그 경험 만족도로 잘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모바일 게임 사업 관련된 질문인데요. 모바일 게임 창업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요? 예, 이거 지금 어떤 게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지원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단순 재미를 위한 게임은 안 되고요. 꼭 어떤 공익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고연령자를 위한 어떤 사회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아기들의 어떤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환자분들을 위한 여러 게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게임이라고 말고 또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 그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게임에 대해서 한창 이제 한 7년 전에 또 한번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IT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창 또 뭐 아이들 이제 치카치카 이렇게 이 닦는 어떤 게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안 된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 시뮬레이션 게임 뭐 이런 것들도 또 한때 나왔다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게임이면 공익성 그리고 어떤 공익성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런 공익성 게임들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런 것들 잘 녹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호규님께서 네, 여기에 Q&A 하셨던 게임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호규님. 네, 게임 개발의 경우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꾼다거나 문제 제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다고 예, 맞습니다.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문화 등 관련 테마로 해서 한국의 문화를 게임의 컨셉으로 담아 알린다. 사실 이게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보기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심사위원분들이 관련자이면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관련자가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꼭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좋을까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 쓰시고자 하시는 분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5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잘 녹여서 그냥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게 왜 좋은 건지 이걸 게임으로 알렸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걸 게임으로 알리는 게 어떤 점에서 효율이 높은지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알렸을 때 어떤 국가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생기는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되고 고용이 창출이 되는지를 그런 서사를 가지시고 사업 계획을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호규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대 MVP 수준과 매출 관련 서류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MVP 수준보다도 이 MVP를 만약에 하셨다면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잘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MVP가 엄청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MVP가 너무 소소해라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뭘 보냐면 이 사업을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정말 해봤느냐 그런 진정성이 지표, 숫자로 잘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MVP를 통해서 우리 테스트를 해봤고, 그리고 지원금을 받으면 우리가 이거를 확대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만들 경우 지금 MVP 테스트 때 몇 프로가 나왔는데, 실제로 만들면 얼마 정도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김유라님께서 MVP 완료됐고, 유저 수익 없는데, 예, 맞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해봐도 좋고요. MVP 만들 때 그 과정이 있을 겁니다. 누가 뭘 담당했고, 누가 뭐를 역할을 했고, 그리고 어떤 단계고, 실제 서비스의 몇 프로 정도의 어떤 그 워킹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지표들을 잘 말씀드리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8832님 같은 경우는 MVP 제작하느라 들었던 비용을 국가지원사업 선정되면 회수도 가능한가요? 그 회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MVP 제작하느라고 비용이 들면 그냥 그걸로 소진하고 MVP를 만드시는 거, 예,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사전에 조사했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사업계획서 분량과 정성적인 완성도가 궁금합니다. 또 예창패의 잠재 고객이 B2C가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예, B2C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만 B2C이냐 아니냐 이게보다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의자를 팔고 있다고 칠게요. 이 의자가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그다음에 어떤 병을 치유하는데 뭐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B2B
그냥 어떤 회사에다가 어떤 준다든지 파트너사의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만 이 의자가 나간다든지. 근데 그 다음에는 B2C로 그 모든 커스터머, 모든 고객들에게 일반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걸로 두 단계가 나간다든지. 세 번째 단계는 B2G 전략이 들어갈 수도 있죠. 어떤 그 입찰을 통해서 이 의자가 뭐 팔릴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직자들이 그 선물할 때 그런 것들 선물 세트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떤 뭐 닥터지 같은 화장품은 군대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B2C여야 한다, B2G여야 된다가 아니고 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이 그냥 올해 B2C, B2G, B2B 다 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1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를 바라보고 첫 단계 시장에서는 B2B로 했다면 그다음 B2C, B2G로 넘어가겠다. 또는 처음에는 B2G로 했다면 B2B, B2C처럼 점점 핵심 어떤 고객에서 일반 고객으로 펼쳐나가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발표 웨비나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발표하실 때는 이제 막 이렇게 계획이 막 많아요. 이렇게 쓰면은 저거 정말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말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염려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렇게 저희가 5년 차까지 세웠지만 1년 차 때 매출을 내기 위해서 또는 1년 차 때 저희 고객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B2B에 이런 식으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라고 아주 큰 그림은 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전 질문한 질문들은 다 소화를 했는데요. 지금 채팅창 한번 보면서 좀 마무리로 몇 가지 더 해결하실 수 있는 질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볼게요. 아마 여기 질문 중에 발표 관련해서 필요한 질문도 있고 한데 일단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음, 신재훈님, 기계공학부이시네요. 공동 대표 중 한 명이 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자를 미보유한 대표자를 예창표에 지원하고 사업자를 보유한 대표자를 청청사업. 이거는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지원 사업마다 그 해 연도에 발표된 것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공동대표일 경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는 사업자 항목이 달라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정말 다르고 또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꼼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다들 그 지원 사업자분들도 다들 그런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등 없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꼼수에 대한 아마 방지는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웬만하면 다 잘 모르시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같은 경우 써야 되나 가족 인건비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을 그 사업의 팀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면 되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언제까지 저희 질문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10분까지 받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위에 좀 주셨던 분들 중에 또 세볼게요. 음. 예창패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경쟁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지원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2년 전에 한 30% 줄었다고 들었고, 또 거기서 더해서 올해 또 조금 더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은 것과 동시에 모집 인원 수도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그래서 그런 거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예창패 지원하는 사람은 MVP가 없어도 무방하죠. 사실은 무방한데 그 MVP라는 것이 꼭 뭔가 형태가 있는 것을 MVP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형태가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이나 우리의 제품의 아주 조그마한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MVP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MVP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주변한테 물어보고 경력 느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테스트 해봤거나 물어본 게 있으면 MVP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쓰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AI 기술 기반 앱이라 개발비가 어마어마한데 비용을 적게 적으면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질문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 웨비나에 발표 웨비나가 네, 있죠. 네, 다음 네, 트랙에. 네. 이것에 대해서 아마 설명들 해주실 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시 AI 개발자, 뭐 서버 개발자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연봉이. 그거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팀원을 개발자로 이제
같이 모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분 쉐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건비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발표하실 때 그걸 물어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1억인데 개발자 그 급여가 1억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한 줄만 쓰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달 계획이나 그걸 어떻게 그 리스크를 해지를 할지를 발표할 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있느냐, 아니면 파트너사가 있느냐, 파트너사에 어떤 개발자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하셔야 되세요. 음. 그리고 지원사업 기본금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 예를 들면 얼마를 본인이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만약에 여쭤보신다면은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창패 기준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한 이력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중간끝 어느 곳에 이거는 전략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실행 가능성 부분에서 저는 이런 거에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런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키워왔고 앞으로 이걸 지원받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잘 녹여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고 그리고 어떤 그 기관에서 선정하는 것이 또 개런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녹여서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웬만하면 관련된 것들을 쓰시면은 훨씬 좋고 그걸 통해서 어떤 MVP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테스트했고 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우리 혜람 매니저님께서 아마 하나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글쎄요, 제가 이거 해볼까요? 음, 유능하고 핏이 맞는 팀. 유능하고 핏이 맞는 팀원들 찾는 찾는 좋은 플랫폼이나 정부 지원처. 사실 이런 창업 관련된 부트캠프나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고,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행사는 없습니다. 행사는 없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오늘 김정현 대표님 모시게 됐던 이유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진행을 저희랑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부, 그 뭐, 보고서라던가 이런 거 작성하시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서, 뭔가 제품이 정말 처음부터 나오는 게 되게 즐거운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제 외주 파트너로 생각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4시 10분 정도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뭐 카메라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가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세션 웨비나로는 저희가 오늘 그 공고들을 확인해서 발표를 하시기 전에 어떤 노하우를 전달드릴 수 있게 발표 관련된 웨비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발표 심사와 관련된 웨비나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